이 뼈와 뼈 사이 간격이 좁아지는 것을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2단계 같은 경우는 조금 환자분들이 통증을 조금 더 강하게 호소하게 되는데요. 연골을 훨씬 더 균활성을 좀 높여 주는 약침들이 있습니다.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무릎 퇴행성 관절염을 잔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무릎이라는 구조를 보게 되면 무릎은 위에 있는 대퇴골과 밑에 있는 경골과 비골로 되어 있고요. 무릎을 내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무릎 내부에는 연골이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거의 대부분 여기 있는 연골, 이거를 반월상 연골이라고 하는데요. 이 연골이 닳게 되면서 이 뼈와 뼈 사이 간격이 좁아지는 것을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단계에 따라서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요. 퇴행성 관절염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1단계는 관절 간격이 조금 좁아져 있는 단계로 이 단계에서는 환자분들은 그냥 경미한 통증을 호소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계단을 걸을 때 좀 아프다, 계단을 내려올 때 아프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게 됩니다. 이럴 때는 관절 주변에 굳어있는 근육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관절 주변에 풀어있는 근육을 다시 강화를 시켜주게 되면 대부분 통증이 많이 잡히게 되는데요. 만약에 관절염이 생겨있는 염증 부위는 약침요법이라든지 침요법을 통해 가지고 통증을 빨리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2단계 같은 경우는 연골이 이제 현저히 좁아지게 되는 건데요. 우리가 엑스레이를 보게 되더라도 1단계보다는 현저하게 좁아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단계 같은 경우는 조금 환자분들이 통증을 조금 더 강하게 호소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2단계부터는 염증이 좀 더 심하게 나타나면서 무릎이 조금 더 붓는다든지 무릎에 열감 같은 것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무릎을 안정화시키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무릎은 보행, 무릎의 가장 나쁜 원인은 체중입니다. 결국 체중을 줄여주면서 치료를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체중을 줄인다고 하는 것이 다이어트를 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체중을 실리지 않게 하라는 거니까 걷는 것을 줄여주고 계단이라든지 무릎을 과도하게 쓰는 것을 줄여주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이 초반에 많이 붓거나 했을 때는 냉찜질을 통해서 붓기를 빨리 빼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무릎 연골이 간격이 좁아지면서 뼈끼리 살짝 부딪히면서 뼈의 변형이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2단계부터는 치료법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3단계 후반기에서는 수술적인 요법이 고려될 수도 있고요. 3단계 전반기에서는 보존적인 요법, 간단히 말해서 수술을 안 하고 치료하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수술을 안 하고 치료하는 방법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염증을 줄여주는 약침, 그리고 무릎 연골을 재생시켜주는 약침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특히 무릎 연골을 재생시켜주는 약침 중에서는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약침 중에서 녹용 약침이나 아니면 자거 약침 등을 통해서 연골을 훨씬 더 균활성을 좀 높여 주는 약침들이 있습니다. 3단계 후반기에 갔을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은 무릎 관절염 4단계와 연골이 됩니다. 4단계가 돼버리면 무릎 연골 엑스레이를 봤을 때 연골이 이미 많이 없어지고 뼈가 돌출이 되면서 뼈끼리 서로 맞부딪히는 상황이 되는데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것은 솔직히 인공관절은 아직은 현대의학적으로는 수명이 있는 상황이고요. 대략 정도로 인공관절을 수술을 하고 난 뒤 10년이 지나면 10%의 환자들은 재치환수를 하게 됩니다. 인공관절을 재수술을 하게 되면 예후가 상당히 나빠서 되도록이면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나서는 평생 인공관절 쓰시는 게 제일 나은데요. 이것을 역으로 계산하게 되면 나이가 60에서 70 정도면 아무리 무릎이 안 좋아도 인공관절 수술을 안 하는 게, 왜냐하면 인공관절 수술을 한 번 더 해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에는 운동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운동과 다리의 근육량은 또 밀접한 관련이 있죠. 특히 무릎을 감싸주는 근육이 제일 중요한데 무릎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을 일반적으로 대퇴직근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이는 모형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여기 있는 이 근육을 이야기를 하고요. 이 대퇴직근은 무릎을 감싸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무릎 근육, 결과적으로 이 대퇴부, 허벅지 근육 자체가 없는 사람은
무릎 자체가 불안정성이 생기기 때문에 무릎의 통증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체 운동, 간단히 말해서 무릎 위에 있는 대퇴부 운동을 충실히 하게 된다면 무릎의 통증이 훨씬 더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